코로나 무관하게 간질환 환자에게 우루사가 좋다고 보는 거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언니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많이 쌓여가지고 짧고 간결하게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백인홍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비형 간염이 있고 헬리코박터가 있는데 약 먹어도 되냐? 간에 안 좋다고 들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간 기능이 괜찮거나 아니면 간경변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성 간경변증 기능이 괜찮으면 헬리코박터 약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분들은 효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 수치 악화도 비형 간염이 없는 환자와 비슷하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비대상성 간경변증, 복수, 황달,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이런 분들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키리님께서 S항원이 자연 소실이 되셨고 간경변증이나 간암은 없었다 초음파에서. 근데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알파피토를 낮추는 방법 없냐? 불행히도 알파피토를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스물스물 알파피토가 조금 기분 나쁘게 올라갈 때는요, 초음파 말고 한 번 정도는 복부 CT나 간 CT 정도 등을 확인을 조금 더 꼼꼼히 해보시면은 조금 더 심신의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성숙님이십니다. 이성숙님은 원래 비형 간염이 있는데 비형 간염 자체는 비활동성이고 근데 조금 이제 살이 있으셔서 아마 지방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 수치 자체는 정상인데 지방간도 굳는다고 하는데 약을 먹을 필요는 없나? 지금은 비형 간염은 비활동성인 거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방간도 중등도로 있기는 하지만 현재 초음파에서 많이 간이 굳은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행간에서 받은 느낌은. 그래서 간 수치가 괜찮기 때문에 현재는 체중 조절, 그 다음에 식단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기 검진은 잘 받아야겠죠. 왜냐면 비형 간염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비형 간염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다음 장혜정님입니다. 장혜정님은 글 주셨을 때 제가 왠지 술 드시는 분이 아닐까 좀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밑에 이제 비형 간염 아니고 알코올성이라고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CK가 높다는 거는 근육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다치거나 수술을 했거나 근육 세포가 깨지고 있다는 거고요. 전신적으로 근육 수치가 깨지다 보면은 심근 근육도 일정 비율로 깨지기 때문에 전체 CK가 높아서 CKMB도 지금 같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근육 수치 자체는 정상인데 CKMB만 올라갔다, 이건 응급이에요. 우리 보통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협심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다쳐서 근육에 손상을 입으면서 그것 때문에 근육 수치가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간 수치는 근육 수치가 올라갈 때 2차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 장혜정님이 술을 드셔서 올라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임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가하는 남자님께서 글 올려주셨고요. 요가하는 남자님은 이효석 교수님한테 다니시고 계시대요. 그리고 근데 이분이 엄마는 비형 간염이 아니고 형이랑 본인은 비형 간염인데 나 왜 걸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여러 교수님을 살면서 뵀잖아요. 그중에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을 꽂아라 하면은 거의 두 손가락 1등 아니면 2등에 속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효석 선생님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뵙고 왔거든요. 저희한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어떤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할 때 그 질환만 보면 안 되고 그 환자가 질환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을 다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비형 간염 환자면 비형 간염 환자가 6개월마다 병원에 와야 되니까 연차도 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항상 진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항상 일깨워진 분이라서 좋은 교수님께 진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비형 간염에 걸렸는지는 이건 그냥 제 가설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형도 비형 간염이신 거 봐서는 어머니가 지금 우리 요가하는 남자님이랑 형님을 출산하실 때는 비형 간염이 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머니는 비형 간염이 자연 소실된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건 가설이기 때문에 이걸 입증한 방법은 없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형도 비형 간염, 본인도 비형 간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나라는 비형 간염이 대부분이 미국과 달리 수직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 경우에는 뭐 성관계나 이런 걸 옮기는 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퓨어한 수직 감염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서 옮겨가는 거는 거의 배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 극복님께서 글 올려주셨고요. GOT, GPT가 100에서 120, 보통 40까지가 정상이니까 3배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감마지틴 정상인데 아이허브에서 영양제를 조금 많이 드셨대요. 뭐 이것저것 드셨는데 혹시 영양이 있냐? 세인트 존스 워트가 간 수치를
가치를 조금 올렸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리고 뭐 콜리혈관계 이거는 제가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그래서 아마 세인트 존스 워스 가능성 1번이고요. 콜리혈관계는 조금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세로토닌 마그네슘은 비교적 간 수치 상승의 보고가 좀 적은 약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약제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은. 2번은 본인도 모르게 보통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체형, 키랑 몸무게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살쪘다 안 쪘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통통하신 체형일 경우에는 지방간이 혹시 있지는 않을지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강성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비형간염 보균자인데 위암 수술하고 나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셨대요. 활동성으로 바뀐 거냐? 네,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강성민님 같은 경우에는 DNA 검사를 빨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성민님이 이항원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항원 양성일 때는 DNA 2만 이상, 이항원 음성일 때는 DNA 2000 이상, 플러스 간 수치가 8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활성화로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항바이러스의 복용을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DNA 검사 추가로 받아보세요. 네, 다음 이잉님께서 올려주셨어요. RNA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럼 운 좋게 시험 간염을 앓고 넘어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경우에 따로 치료는 안 하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험 간염이 RNA가 음성이면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치료 안 해도 돼서요. 그냥 추적 관찰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초음파에서 이분이 간이 굳은 게 있다, 뭐 예를 들면 만성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다, 이러면 시험간염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만약에 초음파가 정말 깨끗한 애기간이다, 그리고 시험간염도 없다, 그러면 뭐 그렇게 빡세게 검사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빵빵99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성관계 시의 전염은 확률이 많이 낮은 편이냐? 성관계 시의 확률은 우리가 보통 비형간염의 경우에는 0.01% 정도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형간염의 97에서 98%는 수직감염이에요. 그러니까 성관계 때문에 옮기는 것보다 수직감염이 좀 많고요. 그래도 어쨌든 혈액으로 전파가 될 수 있고 상처가 있는 관계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피임 도구 같은 걸 꼭 쓰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다음에 김건우님께서 코로나 무관하게 간질환 환자에게 우루사가 좋다고 보는 거냐? 네, 좋다고 봅니다. 우루사가 저희가 만성 간질환 환자 그리고 강경변증 환자에서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논문이 발표된 몇 안 되는 간 보호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코로나랑 관계없이 워낙에 간질환에는 파워풀한 약이었고, 이 약이 코로나까지 효과가 있다 돼서 이제 제가 그때 신나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수유님께서 베몰리디 복용약 중에 이제 요새 카피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복용 어떻냐? 경제적으로 30% 저렴한데 괜찮냐? 베몰리디가 이제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베몰리디의 복제약들이 여러 제약회사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약제들은 출판이 되기 전에 생동성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기존 약제랑 똑같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시판 시험이라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베몰리디 먹는 환자, 그 다음에 카피약 먹는 사람을 환자들한테 약제를 줘보고 몇 개월 단위로 간 수치라든지 DNA가 잘 억제가 되는지를 보거든요. 그리고 베몰리아가 저희 병원에서도 아마 이제 임상 시험으로 약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전에 나왔던 결과로는 타프, 베몰리디 자체랑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싸면은 저는 안 먹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존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다리에 쥐가 난대요. 간경화 환자분이신데, 이게 생각보다 간경화 환자분들이 다리에 쥐 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간경화 자체 때문에 쥐 나는 경우 첫 번째,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또 쥐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복수가 있고 부어서 저희가 이뇨제를 드시잖아요. 그럼 그 이뇨제 때문에 또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술 드셔서 알코올 간경화가 생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술 자체 때문에 말초 신경병증이 와 있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손발 저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